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즉 생산성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하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압박을 느낍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을 살면서도 현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죄악이나 나태함으로 여기며 바쁨을 과시하고 일정을 꽉 채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무게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웠는데 분명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윙윙 돌아가고 심장은 이유 없이 쿵쾅거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번 심층 설명에서는 현대인이라면, 아니,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그 고질적인 불안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누워서 쉬고 있으면서도 내일 그거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다 못 끝냈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과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새벽 2시 캄캄한 방 안, 핸드폰 화면만 의미 없이 위아래로 스크롤하고 뉴스 타이틀만 쓱쓱 넘기다가 유튜브 영상을 틀고는 5초 만에 꺼버린 적 여러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시간은 가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속은 텅 빈 것 같은 그 기분,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아주 무겁고 압도적인 질문 하나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나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이게 진짜로 지금 당장 처리할 업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게 뭐라도 생산적인 걸 해야만 한다는 그 끔찍한 압박감이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질문의 본질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스케줄러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 아주 단순한 실무적인 질문 같아요. 하지만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계속 더 잘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이야 라고 속삭이는 그 내면의 목소리들은 결국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방향성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사실 내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가 꼬집는 우리의 현실, 진짜 뼈아프면서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발딛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어른들은 이 현재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 소중한 시간을 시궁창에 버리는 것 같고, 나 혼자 멈춰있는 동안 남들은 저 멀리 달려나갈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유일한 현실을 온전히 누리기는커녕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겁내느라 다 흘려보내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기가 막힌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언젠가는 소멸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어요. 죽음이라니 너무 우울하고 무서운가요? 사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완벽한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인식하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들은 정말 하찮아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묵직하고 소중한지, 내가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윤곽이 아주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팽팽한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한쪽은 사회의 잣대, 가족의 기대 같은 무거운 의무고요. 다른 한쪽은 내 심장이 뛰는 곳,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이죠. 물론 같이 살아가려면 의무도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외부의 의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꾹꾹 짓밟아버릴 때 생깁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이 시키는 의무만 로봇처럼 해내다 보면 결국 삶의 재미는 다 사라지고 살아갈 에너지, 그 활기 자체가 툭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말한 자아실현이라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자아실현, 무슨 사회적으로 대성공하고 돈 엄청 버는 그런 얄팍한 뜻이 아니에요. 남들 시선이나 잣대는 내려놓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한테 너 이거 해야 해 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내 영혼이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것 사이의 그 거대한 틈, 그 간극을 치열하게 좁혀나가는 여정이 진짜 자아실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숨을 좀 크게 고르고 우리 진짜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요즘 세상,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건 거의 무슨 대역죄라도 짓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잠깐 멍 때리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좀 피곤하네 하면 의지 박약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잠까지 줄여가면서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고, 나 이렇게 바빠,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죠. 와, 이거 진짜 너무 피곤하고 소모적인 삶 아닌가요? 자, 이번 자료에서 정말 흥미롭고 위안이 되는 부분은 바로 뇌과학적 팩트입니다.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죄책감 느끼면서 시간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 뇌는 절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이라는 게 쫙 켜지는데요. 이때 뇌가 뭘 하냐고요? 밀려있던 감정 찌꺼기들을 치우고 복잡한 기억들을 폴더별로 싹 정리하고 전혀 상관없던 아이디어들을 번쩍하고 연결시킵니다. 가장 깊고 핵심적인 작업을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완전 필수적인 뇌의 재부팅 과정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통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게으르다. 정말 기가 막힌 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엄청 바쁜 척하지만 사실 그중 상당수는 내 진짜 삶의 방향이랑은 1도 상관없는 의미 없는 쳇바퀴일 때가 많잖아요. 세네카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바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봤어요. 나를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는 바쁨, 그게 바로 가장 최악의 게으름이라는 거죠. 동양 철학에도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엄청난 개념이 있습니다. 노장사상의 무의 들어보셨죠? 이거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있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내 진짜 본성을 억지로 거스르면서 찌어내는 대신 삶의 자연스러운 파도에 몸을 싹 맡기는 거예요. 불안함을 꾹 참고 고요히 앉아 나를 마주하는 것, 자연스럽게 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한 하나의 행동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 질문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안에서 나를 채찍질하는 그 불안, 도대체 누구의 시선 때문인가요? 지금 하려는 그 일,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스타에 그럴싸하게 올려서 친구들 좋아요 받으려고요? 진짜 슬프게도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한 강박의 뒤통수를 쳐다보면 거기에 나는 없고 온통 타인의 눈동자만 박혀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명언이 하나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유명한 한마디, 타인은 지옥이다. 이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성격 파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라는 저울에 달아 정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삶은 끝도 없는 직명의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남들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나는 평생 모자란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쫓기듯 불안해하는 그 끔찍한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적 지옥입니다. 그럼 이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삶을 평가하는 채점표를 밖에서 내 안으로 확 가져와야 해요. 스스로한테 집요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 이거 할 때 진짜 의미 있다고 느끼나? 이거 하면 내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나? 물론 밖에서 주는 연봉이나 점수는 숫자로 딱딱 보이지만 내면의 기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처음엔 무섭고 두렵죠. 하지만 그 막막함을 뚫고 세운 내 안의 나침반만이 남들의 칭찬이라는 그 잘 부서지는 모래성보다 여러분을 수백 배는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무슨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결단이나 위인전에 나올 법한 선택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삶의 결을 만드는 건 아주 작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의 신성함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삶은 요란한 성공 스토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른한 오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볕, 비 올 때 아스팔트에서 훅 올라오는 그 냄새, 아니면 밤에 이불 덮고 누웠을 때 온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 느낌, 바로 거기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매일의 일상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해요. 이걸 요즘 말로 마음챙김이라고 하죠.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맞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때 딴 생각 말고 그 커피 향기에만 푹 빠져보는 것. 설거지할 때 뽀득거리는 그릇의 감촉이랑 물 온도에만 100% 집중하는 것. 아, 나 지금 뭘 해야지? 이 질문의 진짜 궁극적인 정답은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하찮아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 내 존재를 꽉 채워 넣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또 다른 엄청난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연결이에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이야기 아시죠?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 강제 수용소의 생지옥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딱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내야 할 미친 듯한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온전한 나로 서 있을 수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나를 비춰주는 다른 사람과 꽉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 연결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냥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 뇌의 보상회로에 말 그대로 불이 번쩍 들어와요. 내가 인생의 길을 잃고 캄캄할 때 오히려 남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 시스템이 팍 돌아가면서 나한테 삶의 활력을 쫙 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잃어버렸던 내 삶의 방향성까지 다시 잡히는 거죠. 남을 돕는 이타심이야말로 사실 가장 이기적이고 확실한 자기 치유법인 셈입니다. 자, 이 깊은 이야기들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아주 명쾌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만병통치약 같은 단 하나의 정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져요. 몸이 천근만근이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푹 자는 게 정답이고요. 머리가 꽉 막혀서 터질 것 같으면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게 정답입니다. 문득 외롭다면 오랜 친구한테 뭐해? 하고 톡 하나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해내야 할 가장 완벽한 미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 바뀌는 정답들 사이에서도 딱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라는 순간을 진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오답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단 하나뿐이에요. 이미 버스 떠난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거리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자산인 지금 이 순간을 시공창에 처박아 희생시키는 것. 오직 그것만이 유일하게 틀린 삶의 방식입니다. 가끔 밤에 눈 감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쓰레기처럼 보냈네. 또 하루 날렸다. 하면서 자괴감의 명치가 콱 막히는 그런 날 있으시죠? 불안해서 뒤척이는 그 밤에 이 심층 설명이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사히 숨 쉬었고 밥 챙겨 드셨고 무언가를 느끼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그 틈 빈 것 같은 하루라도요. 당신이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그저 존재하고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을 200% 다 해내신 겁니다. 오늘 심층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 하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완벽하게가 아니라 충분하게, 빠르게가 아니라 온전하게, 남들처럼이 아니라 딱 너답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긋지긋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숙제 검사받듯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흠뻑 느끼고 즐겨야 할 축제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남들 시선 다 집어던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1분은 언제입니까? 그 1분을 찾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심층 설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빠르게 남들처럼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온전하게, 너답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생산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언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문.